자, 보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어요.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냐, 이게 좀 너무 핫해요. 핫해가지고 근데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들을 좀 찾아봐도 이렇게 상세하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1호종 수술비를 많이 지금까지 가입을 하셨는데, 더 오래되신 분은 13종도 하셨을 거고 뭐 있는데 종수술비를 가입하셨을 건데, 근래에 들어서 뭐 1에서 8종, 1에서 7종, 1에서 9종 뭐 요런 수술비들이 각 회사마다 나와요. 그래서 1호종은 안 하시고 요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기존 거 1호종 수술비하고는 완전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바로 약관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원리는 1에서 7종, 1에서 8종, 1에서 9종 뭐 요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만 파악하시면은 완벽하게 할 건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약관에. 자, 약관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진단명 기준 환자군 DRG, 요거를 봐야 돼요. 근데 요거 그렇게까지 복잡하니까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마지막에 적혀 있죠. ADRG 분류 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ADRG 요거는 조금 자세히 봐야 돼요. 환자의 주진단 범주,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외곽의 그룹과 내곽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라는 게 이제 뭐 그 수술을 한 그거겠죠. 그리고 진단명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죠.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한 수가 코드를 말하는 거고, 진단명이라는 거는 이제 질병 코드를 본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DRG, 요거 중요하죠. ADRG 뭔지 모르죠. 자, 그리고 MDC 요거 알아야 되는데 MDC 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종 수술비, 18종, 19종 가입을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약관의 내용을 분석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보냐, 요걸 보시면요, 수가 코드,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ADRG라는 거 있죠. 요게 뭐냐, ADRG, 요게 이제 수가 코드예요. 요 수가 코드 나온 표를 제가 쫙 다운을 받았죠. 그랬더니 여기에 보시면은 이 수술 코드가 있어요. 수술 코드가 요렇게 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여기 ADRG에 해당이 되면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에서 5종의 수술비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 1에서 5종 수술비 약관을 한번 봐야 되겠죠. 1에서 5종 약관 수술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코드 같은 게 없죠. ADRG로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즉 수술 종류가 있죠. 수술명이 있고, 요 수술명에 요 종류에 되면은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쟁이 좀 많았어요. 이 수술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뭐 3종이냐 1종이냐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조금 더 이제 분쟁을 줄이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제 수가 코드로 딱 되는 수술비가 바뀐 거죠. 자,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서 자료를 쭉 다운받았어요. 여기 약관에 보시면은,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요 약관을 보시면은 수술 코드가 있잖아요. 약관에 요렇게 수술 코드가 있어요. 요 수술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하냐?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 각자 다운 받으시면 되겠죠. 다운 받으시면 MDC라는 게 아까 약관에 나왔죠. MDC. 요 MDC가 적혀 있고 ADRG 번호가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당첨이 되면 해당이 되면 지급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자, MDC는 뭐고 ADRG는 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MDC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진단코드로 색이라는 법, 진단코드 C46, 요게 암이라는 뜻이죠. 그럼 MDC가 9번에 그 ADRG의 행위가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술 코드는, 요 시술 코드 우리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보면 시술 코드가 나오거든요. 요 시술 코드에 이제 MDC의 ADRG가 뭐였는지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니까 시술 코드 MDC, 진단 코드 MDC, ADRG 아직도 어렵고 모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전체적인 틀을 봤으니까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진단 MDC는 뭐냐면은 주진단 범주라는 거죠.
자, 상호 배타적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23개의 MDC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3개가 뭐냐면은 신체 기관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그 요양급여표에 봤다면은 MDC 뭐 15, MDC 4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MDC 4는 호흡기를 나타내고 MDC 6은 소화기계, MDC 5는 순환기계. 그쵸? 특수 상황으로도 분류돼 있어요. MDC 14는 임신, MDC 15는 전해요. 신생아. 저는 신생아죠. MDC 15니까. 저는 이제 뭔가를 행위를 하면 MDC 15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생아니까. 자, MDC 22는 화상. 자, 해부학적 부위가 불분명한 전신질환 같은 경우는 MDC 16, MDC 18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분류 예시를 딱 보면은 주 진단의 MDC 분류라는 거는 이제 1번은 신경계, 2번은 시각계, 6번은 뭐 소화기계, 5번은 순환기계 이런 식으로 쫙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MDC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자, MDC 이해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ADRG가 남았죠. 자, ADRG를 보면은요, 이제 MDC로 인해서 여기서 외과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과적으로 갈 거냐. 여기 MDC가 있고 ADRG가 있죠. 자, 여기 이 ARD에서 외과적이냐, 내과적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기 약관에 나와 있잖아요. 자,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에 의료행위 진단명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별로 나눴을 때 봤을 때 이제 요 수술명이 외과적이냐 이렇게 내과적이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외과적은 뭐고 내과적은 뭐냐면은 외과적이라는 거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내과적은 입원을 하는 경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생각하는 게 가장 조금 간단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과적 시술이라고 되어 있죠. 외과적 시술. 자, 시술은 뭐냐면요. 수술이 요렇게 원이라면 시술은 요거보다 더 큰 거예요. 즉 시술이 수술보다 더 크죠. 예. 요렇게 보시면은 수술은 요만한 거고 시술은 이만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과적 시술.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DC 6 소화기계의 G01 식도 수술을 하는데 식도 수술의 G01에 요 세 가지가 있다. 요렇게 ADRG로 요렇게 분류가 된다. 요런 거예요. 수술실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시술 및 수술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과적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과적 시술을 받는 경우는 이제 수술실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즉 수술실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근데 입원을 해야 돼. 무조건. 입원이 주된 이유가 되고 시술에 사용된 자원이 전체 입원 진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시술. 예를 들어서 내시경 시술이나 경피적 시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비용이 높은 거예요. 요런 건 이제 내과적 시술이라고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여기 한번 부었어요. 여기 엄청 팔꿈치가. 그 윤활막염에 제가 걸린 적이 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윤활막염을 이제 배농을 해서 빼내야 짜내야 돼요. 근데 입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입원을 했는데 제가 수술실에서 짜냈을까요? 아니죠. 이건 수술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치료실에 가서 쭉쭉쭉 짜내고 계속 이제 관리 차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내과적 시술에도 들어가겠죠. 예시로 이렇게 내시경이나 경피적 시술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배농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내과적 시술의 질병군 예시를 볼게요. 내시경적 상부 소화가 확장술 등 내과 시술 코드를 이용하여 ADRG 소분류의 정의를 했는데 G50 같은 경우에 G501, G502, G51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1에서 7종, 1에서 8종, 뭐 1에서 9종 이런 거 가입할 때 대체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뭘 홍보를 많이 하냐? 기존의 1호종에서는 이 시술에 대해서는 이런 시술은 보상을 안 해줬는데 이 시술은 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시술도 보장되는 수술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가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시술도 되는 것
또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모든 시술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과적 시술 질병군 예시가 되어 있는데 G50, G51, G52 이렇게 시술이라고 되어 있죠. 위내시경, 결장경 이런 걸 시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옆에는 약간이에요. 약간인데 보시면은 요 약간이요 쭉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 나열이 수가 코드 ADRG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A, B, C, D, E, F, G 쭉 이렇게 있죠. G에 관련된 것들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약간이 G 다음 뭐예요? G 다음 H죠. 그러니까 H로 간단 말이에요. G 다음에 H로 가요. 자, 그럼 G 코드에서 G 501, 502 위내시경 시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G501이 없죠. G340에서 G503으로 간단 말이에요. 5012는 빠졌죠. 그죠? 504 빠졌네. 그죠? 5012는 없죠. 자, 51, G51은 빠지고 G52로 갔죠. G50 52에 1, 52에 2 빠졌죠. 52에 4가 있죠. 그 요거는 빠진 거예요. 그죠? 당일 퇴원 53도 빠져 있고, 그죠? 그리고 G52 이렇게 그러면 G6에 관련된 거는 없죠. 그렇게 하고 H 간 거예요. 그죠? 뭐 G6이 있나 없나 그거는 또 찾아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쭉 가면서 빠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G51에 관련된 것 중에서는 없잖아요. G51은 다 빠졌죠. G50에서 52로 가버렸으니까 51은 빠진 거죠. 그죠? 요런 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제가 건강보험시설평가원에서 받았던 그 ADRG 분류표에 보면 해당되는 것만 된다. 시술도 다 되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것만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1호종 수술비는 어쨌냐? 약간에 보시면은 그 수술명만 딱 적혀 있는데 요건 제가 한 번씩 고객님들을 위해서 보는 건데 모든 수술이라기보다 아주 많이 하는 수술들이 쭉 이렇게 치액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종수술에 해당이 안 된다. 비해당이다. 요거는 일종의 해당이 된다. 요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요런 수술을 하시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던 게 이제는 17종이나 18종, 19종을 하시면은 이게 코드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술 코드를 받으실 거냐. 그걸 받고 보고 요거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DRG 표를 구분해가지고 대입을 해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1호종을 만드는 걸 17종, 18종, 19종을 만들었냐? 일단 분쟁을 줄이는 거예요. 아,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행위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분쟁이 많았어요. 딱 코드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것보다 질병수습이나 엔데수습비는 더 많이 분쟁을 하면서 일어나겠죠. 근데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고객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줄이려고 딱 아예 코드를 만들었죠. 자, 시술도 된다고 광고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호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술이 된다 안 된다 광고하기가 좀 까다롭죠. 근데 여기는 광고하기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시술 코드만 맞으면 딱 주니까. 근데 안 되는 시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저렇게 봤을 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우리가 예시를 봤을 때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듯이. 자, 많은 종을 나눠놨어요. 1에서 7, 1에서 8, 1에서 9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 2, 3, 4 뭐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요. 1, 2가 똑같을 수도 있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작아져요. 근데 마치 보상해 준다고 하고 생색은 낼 수 있는데 적은 금액을 보상해 주고 생색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술은 만약에 1호종에서는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해줘요. 근데 보상은 돼. 근데 그게 당연히 낮은 1, 2종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낮은 금액을 보상해주고 해줬다. 생색내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질병 코드만 맞으면 엔데 수술이나 뭐 질병 수술이라든지 질병 수술은 코드 맞을 필요 없죠. 어쨌든 엔데 수술비라든지 종수술비에서도 뭐 조금 더 이게 그런 코드를 잘 봐가지고 해당이 되는 경우면은 1에서 8종이나 1에서 7종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종을 이렇게 나눠 놓고 생색도 내고 금액은 좀 작게 줄 수도 있고 광고하기도 좋은 거예요. 뭐 시술도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건 우리가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1에서 7종, 1에서 8종, 뭐 1에서 9종 요렇게 나오는 거 ADRG가 뭔지, MDC가 뭔지, 이제 외과적, 내과적이 뭔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17, 18, 19가 수술비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구조가 해석하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해석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에 보면은 이런 분류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딱 수가 코드 ADRG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순서대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이 수술이 된지 안 된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17, 18, 19종 이런 수술비를 가입하실 때는 꼭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돼요 안 돼요가 명확하니까 어쨌든 분쟁은 줄어드니까 내용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 성심성의껏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